2부를 시작하는 김민경 강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택트 디저트 창업, 그래서 온라인 디저트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예비 창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저트 베이커리 카페 예비 창업자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막막하네요.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도 창업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주변에 또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혼자서 다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이렇게 코너를 마련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 해볼게요. 창업은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8년 전, 처음에 베이글 가게를 시작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모은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한 5천만 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돈을 좀 쓰고 한 3,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1년 정도 가게세를 낼 돈 정도는 갖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게세를 낼 돈이 없으면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한 1년 정도의 월세는 내가 가지고 있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사실 큰 돈일 수도 있긴 한데 창업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 돈으로 창업을 한다고 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창업을 하는 거고, 물론 내가 준비는 했지만 혹여라도 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창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은 받아놓은 게 있었지만 그건 쓰지 않고 2천만 원 내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돈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게 자리를 얻은 곳이 건물이 굉장히 좀 오래되고 노후한 곳이라서 페인트 칠도 했어야 됐고, 그리고 바닥도 다시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공사를 하려면 사실 인건비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페인트 칠도 셀프로 하고, 유리에 붙어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간판처럼 유리에 이렇게 붙어있던 그런 스티커 같은 것도 직접 약을 사서 다 떼고, 그리고 바닥도 공사를 하지 않을까 했지만 식품 파는 데라서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다 찾아보고 블로그 이런 데 찾아보고 해가지고 직접 좀 공사를 해봤었어요. 되게 무모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직접 철거도 다 하고 철거한 물건들 다, 물론 가족이 좀 도와주긴 했지만 철거한 것들을 철거해서 고물상 같은 데 좀 팔고 아니면 돈을 내고 폐기물 처리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사실 되게 힘들고, 처음에 오픈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돈이 별로 없었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시간을 좀 여유롭게 쓰면서 창업 준비하자라고 했던 건데, 그렇게 지금 하라면 해본 적은 경험이 있으니까 못할 건 없겠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 경험들이 제가 지금 그 예전의 가게에서 새롭게 가게를 좀 대로변으로 옮기고, 예전에는 이제 골목 쪽에 있던 거였거든요. 옮기면서 대로변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공사를 하고 2층에 또 작업실을 얻고 또 그 공사를 하고 이용을 하다가 또 해썹 시설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또 공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예전에 내가 셀프로 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충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들고 어느 정도의 견적이 나오겠다라고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 견적을 잘 볼 수 있고 저렴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잘 찾아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 이 정도는 좀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뭐 친구의 도움을 얻거나 가족과 함께 일을 처리한다거나.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 힘들긴 했지만 나중에 어차피 사업이라는 건 한 곳에서 시작해서 그곳에서 끝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제 가게를 하나를 더 열 수도 있고 또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을 텐데, 내가 한번 직접 그 몸으로 닥쳐서 경험을 해본다면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적은 돈으로 창업을 했지만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엄청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절약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볼 건데요. 이쯤 되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제가 창업을 또 다시 한다고 하면 온라인 창업을 할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 창업을 할 건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 판매를 하다가 온라인 판매를 하고 저희는 이제 납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 예전부터 뭐 프랜차이즈 내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고 다른 지역에서 판매해도 여기 빵 그래도 잘 팔릴 것 같아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오프라인은 매장의 관리가, 상품의 퀄리티를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작업장이 크면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한 번에 나가는 거라서 어느 정도 제가 관리가 가능한데, 저는 이제 상품의 퀄리티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별로 원치 않아서 어느 정도 사실 퀄리티에 대한 양보를 한다고 하면 그냥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교육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관리 감독을 맡기고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맞지 않아서 사실 계속 좀 망설였는데, 저는 지금이라면 저는 온라인으로 더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제가 사는 지역에 수유동 쪽이거든요. 그쪽도 이제 역 근처는 굉장히 번화해요. 저희 가게가 그쪽에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사실 임대가, 번화한 대로변에 임대가 걸려있는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사실 권리금이 다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권리금이 엄청 비싼 곳이에요. 저는 가게를 얻으려면 엄두도 못 냈던 곳들인데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가 붙은 가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월세도 비싸고 권리가 있던 자리인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냥 나간 거거든요. 권리금을 포기하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위험 부담을 갖고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장사가 안 되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마이너스가 내가 있는 상황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다고 하면 온라인을 할 거고, 뭐 만약에 새로운 메뉴를 한다고 해도 온라인을 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카페들이 전부 다 메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납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납품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까라고 저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을 볼게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장 이제 5년 정도가 되니까 매출이 계속 오르다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계속 이제 성장만 하다가 정체가 되니까 저도 살짝 겁이 났거든요.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사실 계속 매출이 어느 정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고민 없이 그래도 그 지난달보다 낫고 작년보다 나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는데 5년 차부터 이제 정체가 되니까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위기감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다 똑같은 의견인데 어느 정도의 매출이 되면 그 이상은 오르지가 않는다. 이게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좀 단점이다. 번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가게를 하나 더 열까 하다가 온라인 판매로 생각을 바꿨던 거거든요. 기존에도 이제 손님들이 저희는 이제 여대에 있는 여대 근처에 가게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를 하면 이제 졸업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졸업생들이나 휴학하신 분들이 빵 택배로 판매하면 안 될까요?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택배로 빵을 보내드릴 수 있지만 그게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고 그걸 이제 별스타그램 아니면 뭐 SNS 다른 데 이제 홍보를 하면서 점점 좀 입소문을 타고 그리고 좀 리뷰가 좀 달리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홍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홍보되기까지 그래도 몇 개월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당연히 가게가 이미 좀 알려진 상태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만 하면 주문량이 많이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온라인이 홍보가 쉽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판매 하시다 보면 스마트 스토어도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 말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푸드 윈도우라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보통 평점이라고 하죠. 고객들 리뷰를 주면 이제 5점이 만점인데 평점이 4.5인가? 그 이상이 되어야 4점인지 4.5점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게 넘어야 그 윈도우에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는 뭔가 검증된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약간 스마트 스토어의 약간 프리미엄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점 자체도 평점이 낮으면 입점도 힘들고 판매되던 와중에도 그 평점이 떨어지면 거기서 퇴출되거든요. 바로 상품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평점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푸드 윈도우에도 입점을 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다가 납품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제 해썹을 진행을 했고 지금 온라인은 저희 자사 홈페이지를 좀 준비 중에 있어서 거의 올해 안으로 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온라인 디저트 베이커리 창업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저도 창업을 한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지? 저는 이제 창업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게 이름 짓고 간판은 어떻게 만들고 메뉴는 뭘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두서없이 생각을 했을 뿐이지 무엇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딱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베이글 전문점 창업할 때를 생각해보면 품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우선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빵 일을 원래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일반 회사 다니고 그냥 홈베이킹 하고 요리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만들어주는 걸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 먹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음식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돈까지 벌면 나는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나는 음식 쪽을 해야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 음식 쪽에서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한식이 될 수도 있고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태리 요리, 중식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배웠던 거는 이태리 요리였어요. 막연하게 좀 그래 이태리 요리 한번 안 해봤으니까 한번 배워볼까 라고 배워봤는데 저는 사실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태리 요리라고 하면 뭐 피자, 파스타, 뭐 리조또 뭐 이런 종류인데 저는 느끼한 음식을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입맛에 맞지 않아서 먹어도 좀 맛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이제 뭐 또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사실 김치나 뭐 찌개 이런 거 같은 건 한식을 좋아하니까 먹으면 아, 이게 맛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이태리 음식은 맛있다고 해도 아, 이게 맛있는지 모르겠고 또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주 먹으러 가보게 되지도 않고 이렇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홈베이킹을 하다가 창업하기를 결심했을 때 아, 그래 나는 내가 좋아하는 빵을 배워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빵을 배웠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내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단 걸 안 좋아하는데 디저트를 만든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목을 정할 때 이게 잘 팔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정하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오랫동안 그걸 갖고 가려면 내가 즐겨 먹을 수 있어야 이게 계속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주 먹어봐야 이게 맛있는 건지 알고 뭐가 달라진지 알고 하는데 내가 단 걸 싫어하는데 케이크를 만든다. 근데 먹어보질 않아. 다른 거 새롭게 생겨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이 많은 품목으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품목으로 결정을 해야 좀 더 나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걸 좀 더 맛있게 제공하려면 이건 좀 색다르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려면 관심이 그만큼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저트 베이커리 그 온라인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품목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케이크 데코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일 배움 카드를 이용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교육에 지원을 해주는 좋은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배워보시면 내가 이걸 배워보고 싶은데 돈을 들이기엔 조금 아까워. 근데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뭐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런 어떤 조건에 맞으면 나라에서 이런 구자를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뭐 몇백만 원 내에서 뭐 그거는 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 금액이 주어지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 안에서 내가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배워보고 그래 나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또 배워봐도 되는 거고 배우는 것에 좀 금액이 부담이 가신다고 하면 그런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서 배워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케이크를 그걸로 처음 배웠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 엄청 비쌌어요. 10년 전인데 수업을 듣는데 몇백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네일 배움 카드가 아니면 배우긴 좀 어렵겠다 싶어서 그때 기회가 됐을 때 좋은 학원이 있어서 배웠는데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건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미거나 데코레이션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맞지 않거든요.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글씨도 써야 되고 모양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나는 빵을 하면 맞겠다.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그렇게 배우고 나서 다시 저는 또 빵을 배웠던 케이스라서 지금도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지금도 뭐 가끔씩 케이크나 뭐 이런 과자 종류를 만들긴 하지만 저는 확실히 빵이 더 맞는 타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일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나는데요. 왜 단일 품목을 추천하시나요? 주변에 보시면은 요즘에는 도너츠, 케이크, 스콘, 뭐 치즈케이크, 식빵 이렇게 단일 품목만 위주로 해서 하는 전문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베이글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베이글, 플레인 베이글이라고 하잖아요. 기본 베이글 플레인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거죠. 기본적인 베이글이 맛있으면 거기다가 초코를 넣어도 되고 치즈를 넣어도 되고 크림치즈를 넣거나 뭐 다른 스프레드를 넣거나 아니면 뭐 팥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빵이 뭐 그냥 일반 뭐 빵집이라고 하면 뭐 페스츄리나 아니면 뭐 바게트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숙성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기에 다양한 빵을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쓸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규모로 가게를 할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단일 품목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손님들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전문점이라고 하면 그래 그래도 여기는 꽈배기 전문점이면 꽈배기는 맛있겠지. 물론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맛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도 전문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일반 무슨 빵집이라고 하면 이 빵집에 뭐가 맛있더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베이글 전문점이야. 여기는 바게트 전문점이야. 그럼 내가 여기는 꼭 사 먹어야겠다. 만약에 그 동네 갈 일이 생기면 저기 빵집 맛있대라기보다는 저기에 무슨 전문점이 있으니까 꼭 사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전문점이라는 메리트를 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뭐 제품을 다루려면 사실 동선도 다 달라지게 되고 빵마다 동선이 다 다르고 그리고 뭐 기계에 쓰는 것도 다 다르게 되고 빵만 해도 반죽하는 빵에 따라서 반죽기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뭐 같은 걸로 써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물의 빵을 만들려고 하면 반죽기도 다를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쓰는 오븐도 다를 수 있고 뭐 밀가루도 다를 수 있고 이것저것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다양한 종류 하게 되면 재료도 그만큼 많이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소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뭐 상해서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회전이 좀 잘 안 되다 보면 재료도 막 버리게 되고 집기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사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일 품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나는 정말 큰 빵집을 할 거야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물론 뭐 크게 하실 거라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로 좀 시작을 해서 좀 넓혀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좀 효율적으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해서 점점 좀 넓혀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온라인 판매 후 매출이 얼마나 더 잘 나오나요? 온라인 창업 후에 그러니까 5년 정도 됐을 때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을 했는데 그때 매출이 꽤 올라가긴 했어요. 좀 시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그냥 온라인만 다 오픈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어떤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단골이 생기고 그래도 매출이 좀 예전과는 다르게 좀 이렇게 많이 평균 매출이 좀 뛰어넘는 때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25% 정도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의 경우에는 직접 드시고 좀 맛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뭐 명절 때나 아니면 선물할 일이 있을 때 뭐 지인 선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빵을 사서 갖다 주려면 또 만나야 되니까 사실 갖다 주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은 그냥 거기서 주문만 하면 바로 선물이 되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25% 정도의 매출이 전년 대비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서 납품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납품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빵의 경우에는 햇섭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닌데 햇섭은 떡, 빵 아니면 뭐 과자는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식품의 분류별로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기를 나라에서 정해놨거든요. 근데 원래는 작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예 기간이 있어가지고 올해 12월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것과 또 납품하는 거는 사업자가 달라요. 허가가 달라요. 온라인은 그러니까 납품을 하시려면 식품 제조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식품 제조를 받으려면 그 공간도 식품 제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 장소, 건물, 뭐 가게 장소도 되어야 되고
나라에서 해썹 그 기준을 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썹을 좀 잘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해썹이 식품의 그 원재료부터 생산까지 생산에서부터 그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뭐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의 요소가 식품에 유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먹는 무슨 그런 라면, 오땡땡 라면, 이런 큰 라면 회사, 아니면 뭐 거기서 나는 과자들, 이런 데 보시면 봉지에 이렇게 해썹 인증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시설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라는 마크인데, 그거를 얻으려면 그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그 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또 만드셔야 되고, 거기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들을 다 작성을 하려면 우리가 늘 만드는 제조의 순서, 그리고 뭐 위생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다 서류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얘기로 들으면 굉장히 골치 아프긴 한데,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해썹은 소규모 해썹, 그리고 일반 해썹,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는 좀 더 그런 시설이나 뭐 그런 제재들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해썹이 되게 어렵다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다른 업체들도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사실 준비할 때 너무 막막했지만 그 해썹 인증원에 연락을 해보시면 그 온라인도 있어요. 해썹 인증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뭐 조언을 구하시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쉽게 물어보실 수 있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썹 인증을 받아야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식품 제조 허가만 있다면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월까지 해썹 인증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창업 계획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해썹 시설에 대한 뭐 그런 가게를 얻으시기 전에 해썹 시설에 대한 걸 좀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장소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다 내 맘대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해썹 시설을 바꾸려고 하면 돈이 또 2배로 들기 때문에, 해썹 납품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해썹 인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해썹 인증 마크가 저희도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저희도 해썹 인증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신경 써서 고객에게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받는 입장에서도 여기는 위생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업체구나, 좀 믿고 드실 수 있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을 해서, 관리나 뭐 이런 것들 좀 까다롭지만 비용도 조금 들어가긴 해요. 뭐 중간중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납품을 한다는 건 판매하는 양도 보통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과 납품을 하는 거는 그 최소 수량 자체가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대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온라인과 납품을 함께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온라인 디저트 베이커리 창업, 스마트 스토어 혹은 자사몰, 공홈, 공식 홈페이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아직 온라인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제 점차 알게 된 건데, 보통은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오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그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고 거의 컴맹에 가까워서 그걸 혼자서 하려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쓰거나, 근데 사실 그 운영하는 것도 자사 홈페이지는 조금 쉽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쉬운 걸로 시작하자 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했는데, 그렇게 한 선택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하면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네이버 초록창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거기를 많이 쓰는데 검색을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에 우리가 등록한 물건들은 광고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래도 위쪽에 좀 올려주는 편이라고 해요.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하는 베이글이라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식품의 경우에는 먼저 위쪽에 좀 보이게 올려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광고에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 자사몰보다는 훨씬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좀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돼 있고, 마케팅 관련 내용도 이렇게 통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나와 있어서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운영을 하고, 근데 또 스마트 스토어의 또 단점이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는 관리 감독 같은 걸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배송을 너무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문의한 답변에 너무 늦게 답을 준다든지, 뭐 큰 컴플레인이 생겼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점수 페널티를 맞게 돼요. 그 페널티에 따라서 상품이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스마트 스토어가 뭐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것까지는 겪어보지 못해서, 근데 배송이 지연되거나 했을 때 고객한테 적절하게 응대를 하지 못하면 점수가 깎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꾸려오고 리뷰가 뭐,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은 리뷰는 제품별로 한 1000개 리뷰가 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 리뷰가 저희한테 쌓인 어떤 마케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고객들은 그거를 보고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마케팅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메시지의 경우 지금 한 달에 한 번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때 우리가 할인합니다 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우리한테 뭐 즐겨찾기 뭐 찜 해놓거나 아니면 뭐 소식 받기를 해놓은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단점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자사몰을 운영한다고 하면 고객이 다 회원가입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뭐 배송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있다고 해서 홈페이지가 사라지거나 리뷰가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메시지를 보내는 걸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장점이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운영하고 좀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이제 그 고객들을 좀 더 할인을 해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자사몰로 고객을 좀 유도하는 걸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계획 중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을 드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자사몰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사몰의 장점은 수수료가 좀 더 적죠. 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온라인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언가요? 네, 온라인 판매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프라인을 5년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을 오픈을 하면 바로 판매량이 확 늘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걸 끌어올리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SNS에 어느 기간 동안 온라인 구매를 하면 할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광고나 이런 걸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광고에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홍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또 마케팅이나 홍보 쪽을 도와주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나 뭐 이런 걸 잘 따져보시고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고나 마케팅 쪽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판매 광고 및 마케팅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판매량이 너무 늘질 않아서 네이버 이제 검색 광고를 또 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노출이 쉽게 되도록 해서 뭐 각각의 그 단어별로 이제 뭐 금액을 좀 달아놔서 좀 더 위쪽으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서 효율적이진 않았던 것 같지만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의 효과를 많이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출을 하고 판매량이 좀 끌어 올라가고 나서는 광고에 돈은 별로 들이지 않았고요. 굉장히 좋은 혜택이 있는데,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럭키 투데이나 아니면 그렇게 메인 창에 올려주는 쇼핑 그 화면에 메인 창에 올려주는 그런 광고 행사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돈을 주지 않고도 네이버에서 자체로 이제 기획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판매자들을 선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조건에 맞는 내가 그런 카테고리를 판매를 하고 있다면, 뭐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뭐 식품, 이번에는 뭐 추석 선물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푸드 윈도나 쇼핑 카테고리 거기에 보시는 뭐 몇 퍼센트 할인, 뭐 몇 시까지 판매, 뭐 이런 카테고리에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에서 이제 추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씩 이용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가 할인은 좀 해주고 혜택이 있어야 거기에 올려주긴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뭐 한 이틀이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갑자기 올라가고, 또 그런 분들이 뭐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다가도 단골 고객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에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사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아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인원이 한정된 데서 또 너무 많은 상품이 주문이 들어가 버리면 판매량을 맞추는 것도 생산량이 맞춰지지 않으면 또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뭐 이렇게 무료 광고 이런 혜택을 누리시면서 광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광고나 마케팅 비용을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거의 안 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네이버 쇼핑 윈도우 공식 블로그와 쇼핑 파트너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그 품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디저트나 베이커리를 판매할 때 전 제품 직접 만든 것을 판매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도 판매하면 안 될까요?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을 하려거나 받으시려면 햇섭 인증이 있는 곳에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뭐 내가 이 집에 이게 되게 맛있대, 난 이걸 팔고 싶어 라고 해도 인증이 되어 있지, 햇섭 인증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의 걸, 이제 식품 제조 허가가 없는 곳의 것을 판매를 하게 되면 서로 벌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불법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래에 제 지인 중에서도 빵을 팔고 싶긴 한데 내가 다 만들기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빵집들하고 뭐 일주일 동안 계약을 맺어서 오늘은 여기 걸 팔고 오늘은 여기 걸 팔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판매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든 기업들이 그 모든 곳들이 다 햇섭 인증을 받은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납품을 하거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납품을 뭐 내가 좋아하는 이 빵집에 이걸 받고 싶다, 이 디저트 가게 이걸 받고 싶어 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설사 이제 납품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햇섭 인증 기업이 아니면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벌금 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햇섭 인증 받은 곳에서
저희가 그 업체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카페에 가면 납품되는 그런 품목들이 뭐 치즈케이크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다 똑같은 걸 쓰거나, 베이글도 어떤 업체 거 그냥 다 똑같은 맛 이렇게 썼었는데, 우리나라의 디저트나 베이커리 붐이 일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뭐 프랑스에서 배우고 오신 분이나 일본에서 배우고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국내에 들어온 뭐 그런 아카데미, 뭐 일본계 뭐 제빵 제과 아카데미를 나오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제는 그런 납품업체를 설립을 해서 다양하게 디저트를 만들고 계셔서, 예전에 비해서는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맛이 좋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은 내가 만들어서 팔지만 우리는 디저트를 팔고 싶은데, 그러면 디저트만 거기서 사다가 납품을 받아서 팔아야겠다. 이런 형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는 빵집인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글 가게인데 스프레드 같은 거나 잼, 뭐 요즘에는 좀 비건이 좀 인기가 많아서, 비건으로 생각하면 스프레드 중에는 뭐 크림치즈 이런 거는 또 우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잼 같은 걸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잼을 찾으시는데, 직접 만들기에는 저희는 이제 빵을 만드는 시설만 되어 있지 잼을 만드는 시설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잼을 저희가 레시피를 주고 재료를 제공하면 잼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이 있죠. 거기도 식품 공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OEM식으로 발주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표를 달고, 다만 이제 제조 공장은 거기에 뭐 공장, 그 공장의 이름이 들어간 걸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하나의 단점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공장에 발주를 넣어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최소 수량이 엄청 많아요. 뭐 잼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량이 500개, 뭐 100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 판매의 단가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만드는 양이 소량이면 금액이 너무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저렴한 쪽으로 수량을 맞춰서 구매하게 되는데, 수량은 많지만 그래도 뭐 내가 직접 만드는 수고로움을 덜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전문 공장을 찾아가서 OEM 형식으로 레시피를 주고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비대면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이 온라인밖에 없을까요?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가 있죠. 배달 서비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지역에 있는 걸 주문을 하면 라이더가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죠. 온라인과 더불어서 코로나 시기가 오고 지금 배달 업체도 많이 늘었어요. 저희 베이글 가게도 지금 2곳의 배달 업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쪽이 수수료가 많은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배달 업체의 장점은 궂은 날씨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기 싫어하죠. 근데 지금 먹고 싶으니까 뭐 배달비를 감수하더라도 주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새는 물론 뭐 수수료가 많긴 하지만 배달 업체를 통해 시킬 경우에 좀 판매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해서 판매하는 곳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마진에서 덜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베이글을 납품하는 곳들 중에 이런 배달 서비스만 주로 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업체들에서는 저희 그 베이글을 납품 받으셔가지고 그 베이글로 본인들이 이제 그쪽에서 스프레드를 따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샌드위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수제 요거트, 뭐 그릭 요거트 곁들여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 좀 더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매, 뭐 에그 베네딕트 뭐 이런 식으로도 판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납품을 받으셔서 그걸로 이제 비대면으로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직접 만드시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는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그래 작게 시작하자라고 하면 배달 업체를 이용해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배달 업체의 장점은 뭐 사진도 직접 촬영을 해주고,
그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요즘에는 뭐 어느 가게나 다 배달 서비스가 입점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 좀 홈페이지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 창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좀 문의 주신 게 있어서 쉽게 접근 가능한 품목이라는 건 사실 접근 가능한 쉬운 건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접근이 쉬운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연구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품목인지,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품목인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머지 질문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